서울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0일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되셨습니까? 저는 1, 3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편을 책임진다. 한 사람이 세 편을 책임진다. 맞습니까? 네. 이재명 화이팅! 지금 잠깐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문 준비되어 있죠? 우리 사회를 보시고 좀 구분을 할 텐데 저희가 마이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인 발언은 괜찮은데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문응답을 끝난 다음에 저희가 육성으로 보기 좀 아프긴 하지만 육성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단 우리 언론인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으로 확 올라오는 게 있더라도 잠깐 자중해 주시고 함성, 박수, 야유 이런 거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까지는 괜찮으니까 소개 드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영예인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3번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3번이 아니고 3표. 3표 아시겠죠? 네! 아시기 바랍니다. 타당의 후보를 또 타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한나 후보님.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너무 심하게 하면 선거운동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 사례탑 가장 존경하는 정말 전격적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저는 왜 이 서초 같은 데 와서 고생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전부터 계속 우리 소위 한강벨트 사실 접전 지역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들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약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아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꼬투리 잡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나라가 워낙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만하다 문제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참 황당하긴 합니다. 정말 세계에 자랑하던 전 세계가 인정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피,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왔던 이 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단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허물어져 내려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눈에 띄는 역할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이 나라 주권을 위임받아서 5년의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전문가들이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질 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우리의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민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방이 민생이 아니라 평화가 진짜 민생입니다. 한반도가 안 그래도 분단 국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 지수도 사실 할인당하고 똑같은 기업 가치도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민주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니까 해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전쟁 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이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이런 나라에 미국 빼고 유럽 빼고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정부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정말로 경제적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불황기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 정치경제 교과서만 좀 읽어봤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1%대 성장률로 폭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죽어납니다. 위기 때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부자들 감세해 주려고 재정 부족하다고 서민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경제의 실핏줄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이레기는 정말 무궁무진 밤새야 되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안 세력이고 집권이 준비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네, 잠깐만. 적당하시라고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정부의 경제 실패, 안보 실패, 민생 실패 이런 걸 다 막아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퇴행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나라로 세계에 자랑하는 자부심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1, 2, 3, 4, 5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가임 여성이 출산을 0.6명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노동 가능한 우리 국민들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출생률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률 1을 회복하겠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두 번째,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할 것입니다. 지금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송파 시장 가서 샀더니 3,000원 하더라고요. 어제 포천에서 샀더니 거기는 3,900원 했습니다. 대체 저는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하러 또는 지차라도 가서 파 한 단에 875원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야. 어떻게 파 한 단이 1,000원을 안 할 수가 있어? 파 한 단이 1,000원을 안 하면 농가는 수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분만 모르는 거예요. 사과 값이 1시간 알바하는 일당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시간 10,000원이 안 되는데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감자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누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2% 이내로 어떻게 관리할래? 물가를 가만 놔두면 지 마음대로 천정부지로 뛰겠지요.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작물 가격이 오르는 제일 큰 이유는 시설 재배인데 시설 재배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즉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공공요금을 누구는 올릴지 몰라서 안 올렸습니까? 공공요금 올리지 않아서 서민들 혜택 보고 생산 단가 낮아지면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 떼우라고 우리 세금 낸 거 아닙니까? 그 세금 다 어디다 쓰고 세금 부족하다고 공공요금 올리는 걸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여력은 있고 공공요금 억제해가지고 서민들 지원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 R&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양을 생산할 때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죠. 바로 그 기술 개발, R&D,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게 바로 정부 예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자원도 없고 특별히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인적 자산입니다. 정말로 근면한 국민, 공부 열심히 하는 민족, 머리와 손 기술 좋은 그런 대단한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논밭 팔고 하다못해 소 팔아가지고 대학 공부 시켰잖아요. 어떤 부모가 야 요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학교 그만두고 나무나 하러 가자, 밭이나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재정 부족한데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 다 깎아 5조 2천원 깎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하는 대학원생들, 연구자들이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연구자 여러분들 뭐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밥도 못 먹는다면서요. 우리나라 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하면서 연구자 유치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자들 해외로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농산물 가격에도 R&D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통비용을 낮춰야 되겠죠. 다 정부가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되겠네. 그게 물가를 진짜 관리하는 겁니다. 물가 담당자 시가 해가지고 쌀 담당 공무원, 보리 담당 공무원, 배추 담당 공무원 지역해가지고 너 언제까지 얼마로 막아.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기업체들 보고 야, 그 판매 가격 안 낮추면 세무조사한다,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검출가지고 물가를 낮췄다고 치세요.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참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우선 검찰 수사관을 민생특보로 임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자,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 리액션 박수 금지. 3. 경제 성장률 3%를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충분히 재정 투자하고 기업들 정리하고 국제관계, 외교관계 잘 개선하면 얼마든지 3% 성장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기업들은 기가 빠지고 R200 전 세계 추세인데 국내 재생에너지가 7%밖에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이 없어서 R200을 요구하는 기업에 맞춰서 수출하려고 생산기지가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니 성장률이 줄어들죠.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만들고 관심 갖고 정부가 투자하고 책임져 주고 하면 3% 얼마든지 성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로 우리는 4대 경제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고 6대 군사 대국 아닙니까? 군사 강국 아닙니까?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전 세계 순위로 202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북한보다 더 나빠요. 수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4대 경제 강국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기는 투자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주가지수 5천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 역량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소위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 리스크, 이 전쟁 또는 대결의 위험,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위험,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한 평화체제가 붙여지면 대한민국 주가는 재평가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식도 지금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 유럽에 있을 때 주가가 달라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뭐 불공정 나는 이렇게 문제예요. 생각합니다. 나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누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나는 그래프 믿고 저희 기초 분석 믿고 주식을 샀더니 누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어느 날 오르네 그래 열심히 샀더니 퍽 해가지고 그냥 손해가 2배, 3배씩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심지어 10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래서 덕분 사람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 주식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누가 믿고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겠어요? 언제 주가 조작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빈털터리 될지 모르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선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알토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 알토란 중에 노른자를 쏙 빼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러한 다음에 여기를 대주주들이 출자해가지고 지네끼리 상장해요. 그럼 여기 알맹이가 노른자가 빠져버린 계란이 쓸 데가 있습니까?
기존 주주들은 많은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누가 한국 기업 투자를 하겠어요? 이 불공정 문제 더 근본적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냐 모든 영역에 이걸로 주가지수는 지금 현재 다른 개선 없이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화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해외로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들의 유치 노력, 예를 들면 미국처럼 보조금 주겠다,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 이런 당근과 채찍을 쓰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그 중에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알게 된 R200입니다.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상태도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5년, 10년 장기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앞으로 그러면 너네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R200을 충족할지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생산 기반을 둔 수출 기업들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국내에는 재생에너지가 일개 재벌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이 7%,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긴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철수하는 기업들도 많고 국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많고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 재생에너지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부의 핵심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그거 모르는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모르면 배워야지. 국가의 운명이라든지.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불황기가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저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화 고속도로 이거 깔아서 산업화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고속도로를 가니까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화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소위 인터넷망. 그래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걸로 지금 우리 먹고 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생산되느냐? 강남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생산이 가능한 곳은 서남, 동, 해안, 저기 태백산 산꼭대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진 해안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낮은 수심의 서해안, 남해안 얼마나 좋아요. 해상 풍력 발전해도 되죠. 저 태백산 저기 평창 살포자기에서 그 논뚝길, 방뚝길, 도로, 개천, 제방 이런 묵어가는 논밭에다가 그 태양광 농사 지으면 그냥 농사보다 몇 배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전력을 받기만 하지 않습니까? 전기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코드를 꽂아가지고 남을 때는 팔고 모자랄 때는 받을 수 있게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이럴 때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누구나 지방에서 에너지 생산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먹고 사는 일 생겨요. 수익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무한한 태양과 바람, 이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팔면 소득도 나죠. 자, 에너지 수익 대체하죠. 수출 기업들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해외로 탈출할 일 없죠. 지방 소멸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이 인구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거 해서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신안군입니다. 그 섬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정부 차원에서 하면 경제가 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화이팅! 우리가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상당 정도를 자급할 수 있게 하면 국내 산업 기반들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10기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전을 하려던 사업체가 허가를 못 받았다고 그러죠. 10기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그게 국제 글로벌 해외 기업입니다. 허가 신청했는데 정부가 불허했어요. 자, 여러분 10기가 태양광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로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개예요.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1기가 정도를 생산합니다. 10기가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해외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정부가 불허했습니다. 해달라고 빌어서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꾸면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제 역할만 해도 평균치만 해도 이 나라는 정상을 되찾을 겁니다. 평균치보다 조금만 더 하면 펄펄 날아서 4대 강국으로 가고 주가지수 5,000포인트 1도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액션 금지, 함성 금지.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아까도 몇 분 질문하셨는데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넘어갈게요. 네, 우리 마이크 좀 주실래요? 동아일보 안구현 기자입니다. 아까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고민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우리 우리가 언제나 뭔 정책을 하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당연히 세금이죠. 그럼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의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680조 원입니다. 650조 원. 아마 추경하고 하면 한 700조로 넘길 수도 있죠. 조정하면 13조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국가재정 적자 얘기하는데 이것만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만 원하고 여유 있을 때 100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네,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학비를 내거나 중요한 지출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되면 어딘가 수입이 드러나서 100만 원 정도는 1도 아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빌려서 쓰거나 어디 적금 들어오는 거 잠깐 빌려 전용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다 여유 있을 때 다시 그걸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20대 때 1,000만 원하고 성공한 다음 50대에 1,0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맞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13조 원 정도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을 하든지 조정해서 만들고 나중에 그걸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13조 원 정도의 여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죠. 지금 기존 예산 중에 일부를 조정할 수도 있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뭐 이것 때문에 국채 발행까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우리 전문가인 홍기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이재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국민 여러분. 4월 10일에 출마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거는 함정이고요. 1번 민주당 당원들은 3표씩 갖고 간다. 3번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영예인 현재 이런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금 짧게 못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해주려고 합니다. 아리백,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았는데 대통령 후보 한 명만 골랐다 바로 그 단어 맞죠? 살짝만 옆으로 가주시고 방송. 이제 정말 기후 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또 이게 그냥 기후가 더워진다, 위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유럽으로, 중국으로 나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전환하려면 태양광 많이 설치해야 하죠. 조명물 경기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또 우리 지금 많이 타고 있는 휘발유차, 전기차 이런 거 전기차로 바꿔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가 휘발유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만큼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정말 좋은 지역에서 서초동 잘 해보겠다고 일부러 이쪽에 오신 분 계시죠? 미래의 지도자가 되시고 잘 부탁드리고 민주당의 기둥 대표께서 저쪽 강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오시고 아마 단합 쪽으로 또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가세요. 공장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4월 10일의 심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은 주인으로서 인정받았다. 아이고 진짜. 저들이 충분히
하면서 역할을 잘 했다. 우리의 삶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이하고는 실패했다. 우리는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김한나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아직 정치 신인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소년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학대 참사율 어떤 분들이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가장 고민하는 행사인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이게 맞다 되겠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 퇴행을 막고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희망 있는 그리고 공정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있게 기다려 주시겠죠? 이재명!